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재판 중단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서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관련 재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야당 그리고 보수 성향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으로 몰려가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일반 시민들로부터 법원이 재판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 소원이 또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오는 24일로 예정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서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틀 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건데요. 이로써 이 대통령은 이 자신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 가장 혐의가 중대하고 복잡한 최대 사법 리스크도 당장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대장동 재판부는요, 이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이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헌법 84조의 이 불소추 특권 범위에 검찰의 기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이걸 두고서 의견이 나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서 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는 건데요. 남아있는 재판이 3개인데 이거 역시도 같은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 형사재판 5개 중에 2개가 연달아서 이 중단 수순을 밟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남은 재판들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이 속행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기일이 연기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그리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까지 이 3개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대장동 재판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을 하면서도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 전 실장의 재판 결과는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결과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 3개와 인허가 대가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성남FC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 액수만 무려 5천억 원이 넘고 재판받는 사람도 20명도 넘는 큰 사건인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배임과 뇌물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에선 4,895억 원, 백현동 사업에선 200억 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고 위례 사업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특정 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밀어준 혐의 등을 받는데요.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최측근인 정진산 전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반면 그간 이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이 검찰의 기획수사 때문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다른 관련자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 조선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유죄가 확정될 경우 퇴임 후 재개될 이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이 줄줄이 중단이 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그리고 정부 여당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중단한 이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릴레이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들은 이 재판 연기 헌법 파괴, 재판 속개, 헌법 수호 이런 피켓을 들고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이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을 촉구를 하면서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라면서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보수 성향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일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재판을 중단하면 총의가 파괴된다. 재판을 당장 속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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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물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과 함께요. 또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의 그런 분들로 추측은 됩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 이게 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고법의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 이후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4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건 모두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헌법 84조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결정은 위헌이다.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잘못됐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이 당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됐지요. 그리고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고 있었던 이 대장동 재판이 또 중단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서초동의 법원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법원에게 재판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범국민적인 농성 그리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서 어떤 그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국민의힘한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장외투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의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이 권력에 대한 굴복이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재판부의 고뇌가 저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재판 중지 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던 게 헌법 제84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가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해야 된다는 그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입법이 미비돼서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이 재판을 계속적으로 속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대통령의 선출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그 상당수의 국민들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 고민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사례가 바로 있는 것이죠. 지난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법원이 결국 무조건 석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차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의 경우 트럼프도 4건의 그 혐의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가 중단이 됐고 또 과거에 시라크 대통령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단이 됐지만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향후에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 이 법원의 태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지 헌법 84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데 그러면 죄 짓고 대통령 되면 다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냐?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네, 네. 그동안 지연을 했고 뭐 이런 네,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 권력 거기다가 사법부가 마치 또 권력의 그 바람에 스스로 이렇게 눕는 것 같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그 비판을 하던데 거기다가 또 입법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것 자체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사례로 일단 지금 이 5개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왔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재판부에서 좀 제시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간단하게 공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정권은 인식해야 되고 또 민정비서관 4명 중에 3명을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비판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에 그 비서관 3명을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채운다. 이 부분은 이제 임명됐다고 하셨는데 아직 임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내정된 상태라고 합니다.